자, 안녕하세요. 주관정 씨입니다. 또 10월 3주차 들어갈 건데 두 가지겠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때문에 생긴 유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이제 실적 시전. 세 가지군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가총이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9월 13일 날 장 마치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쇼크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다음 주가 출발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놓고 보면 약간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걸리는 게 이제 유가가 다시 한 88달러까지 온 거죠. 저는 유가가 한 90달러 정도, 88, 90달러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사실 우크라이나 아니죠. 이스라엘이나 이쪽 이슈는 그게 일단 중시 관점에서는 지켜보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유가가 이게 강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게 천연가스인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6% 정도가 반등하면서 다시 88달러선을 위협받고 있어요. 물론 WTI 선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유가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일 날 하루 요거 가지고 아직 판단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여기서 강력하게 좀 쇼크오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가가 다음 주에 뭐 90달러 정도의 저항을 보이면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부담이 된다면 정시에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도 나스닥의 차트인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개별 실적 시즌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FMC 관련해서 물가지표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개별 주가에 좀 변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들도 워낙 여기 살펴보면 마찬가지 유가가 갑자기 튀다 보니까 또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유가만 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밑에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 TTF 가스 또 영국의 가스인데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생하고 뭐 코로나 있을 때는 600유로까지도 갔었어요. 600 지금은 138유로죠. 하지만 이제 워낙 낮게 빠이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보다도 이 TTF 가스나 영국 가스 같은 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이걸 하나 가지고 단정하니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것은 물론 뭐 많이 빠졌죠. 뭐 70%, 60%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뭐 정시 관련 테마에서는 천연가스 유통, LPG 유통 관련 주고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정시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를 볼 때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1차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약간은 금요일 날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뭐 코스피고 이건 또 코스닥입니다. 아직 뭐 주간 기준으로 양 시장의 주봉을 보고 계시면 완벽하게 돌렸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아무래도 다시 2400을 터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터치하면 조금 더 약하겠죠. 저는 터치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이게 터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다시 코스피가 2400을 터치하지 않고 코스닥이 다시 800선 밑으로 종가를 마감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첫 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에 배럴당 90달러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지 아마 뚫어버린다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죠. 요거 보시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긍정 요인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 기술주 상승을 볼 때 하나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국채 수익률이 미국 10년물 기준인데요. 지금 4.61%, 61%니까 어느 정도 주간 기준으로도 약간 4.85 정도의 저항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악재 같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주간 기준으로 이러한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진 데는 또 국채 수요에 대한 안전자산 성격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항상 우리가 결과가 우정이잖아요. 과정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 이스라엘 불확실성, 원자재 불확실성, 정시 불확실성,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강화되면서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채권에 대한 금리 같은 경우는 내려오겠죠. 그래서 좀 약세를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 증시가 이렇게 9월달 이후로 급락한 부분 또 미국 증시도 실제적으로 9월 중순 이후 급락한 부분의 출발점이 가파른 국채금리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치솟는 에너지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정화되는 국채금리는
긍정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사실 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켜볼 일정으로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 경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나마 중국의 9월 수출 지표라든 이런 게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요일 날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오르는 거는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도 빠지면 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아니라 해를 끼치죠. 그래서 중국 경제는 뭐 사실 단순하게 뭐 글로벌의 큰 하나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9월 지표부터 조금 돌아선 흐름이 있습니다. 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유로존은 물가가 발표될 건데 최근에 미국만큼이나 이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영국도 금리 정책을 인상하는 걸 종료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보다는 좀 긍정이 많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다시 한번 월요일날 하나 그 다음에 금요일날 MLF 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좀 10bp 정도 내렸습니다만 약발이 안 먹히니까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반응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조하니까 말이죠. 동조화. 다른 나라는 중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죠.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료의 약발이 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다음 주는 또 연준 의원들의 이제 다음 주까지죠. 발언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이제 11월 1일 날 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 결정 확률은 80% 이상 동결로 가 있습니다만은 주요 이제 연준 의원들 뭐 패트릭 하크라든지 많은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한 이게 6, 7, 8, 9, 19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항상 목요일 날 많이 몰려 있네요. 요게 하나 이제 다음 주 볼 일정이고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발표될 건데 미국의 경기 진단 보고서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경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항상 미국 건 베이지북은 항상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곡이 갈 것 같지는 않고 파월 의장이 발언하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목요일 냈는데 아마 5개월 연속 동결을 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 이스라엘 이슈에 나오는 정부 당국의 발언을 놓고 보면 또 동결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 보겠고 신규 상장주 퓨릿이라는 반도체 소재 기업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2차전지 관련 부품회사 신성SD가 각각 18일날 19일날 상장이 되고요. 유럽 종영학회는 이제 에스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이 벌써 많이 좀 움직인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움직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항상 보면 소산유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약간 주초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나면 이건 행사가 딱 열리고 나면 대부분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럽 종영학회 열린다고 해서 그 참가 기업들을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바이오는 개별 하나하나의 기업의 모멘텀과 실적과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 종목 하나 더 있군요. SBL 바이오. 다음 주는 세 종목이 상장합니다. 퓨릿, 신성SD, S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인데 보통 신규주는 첫날은 시가는 강해요. 그 이유는 거의 수급 논리니까 참조만 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바로 미국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글자 조금 작은데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또 지수를 많이 흔들릴 것도 없고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이제 M7 종목의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18일날 장마치고 오니까 한국만 19일날 반영될 겁니다. 그럼 19일 목요일 아침에 또 많이 몰려있네요. 파월 의장의 연설, 우리나라 금통위, 뭐 금통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테슬라, 그 다음에 TSMC 실적 발표도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어요. 기타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인데 참조하실 부분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어쨌든 간에 유가라는 부분 자체가 큰 폭등이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도 조금 조정을 보였다. 이걸 안고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에코프로 실적 쇼크인데 보죠. 10월 13일 날 장마치고 발표됐는데 뭐 다 에코프로 BM 위주로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건 이제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니까. 그러니까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4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450억. 그러면은 전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 정도가 감소를 했고
전기 대비해서도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시간에 반영이 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건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양극재 캐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극재 기업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극재에서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인데 리튬 가격의 급락을 그대로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잠깐 리튬 가격의 추이를 놓고 보면 지금 뭐 이렇게 톤당 위안화로 좀 표시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조금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네. 여기가 2023년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3, 4월 달에 내려왔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온 거거든요. 이 그래프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원래 3월 달 정도에 이게 23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요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톤당 한 16위안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난 3월에 다시 한 쭉 한 30위안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타임 스프레드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지난 22년도에 워낙 뭐 60만 위안까지 많이 폭등했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에만 영향을 미치질 않고 나중에 실적을 발표할 양극재 기업들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대로 실적이 삼복에 나쁘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 나쁠 걸 알고 있었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많이 낮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좀 많이 약세를 마감했는데 이 두 종목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쁠 걸 감안하고 미리 내려왔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나빴으니까 뭐 23만원 이하까지 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80만원을 위협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80만원을 위협하고 나서 다시 저가 매수가 붙는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충분히 나쁠 거에 대한 선반영을 가져가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수를 당겨야만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다른 종목들은 아무리 반도체가 선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코스피입니다만은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는 코스피입니다만은 섹터나 개별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는 급이 다른 반도체 장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T 개별주로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빠진다고 반도체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수가 빠졌을 때의 충격 자체는 어느 정도 안 좋고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는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시가총액 4위 포스코 홀딩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에는 자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는 유가의 $90 저항 여부 저항이 계속 뚫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받지 않고 오른다면 좀 피곤한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 하지만 그나마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작은 것이 좀 긍정이다. 실적은 이제 개별주로 이어진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 과연 불확실성의 해소로 작용할지 불확실성의 정폭으로 작용할지 되게 기초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